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위치한 낡은 저택은 언제나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그 집의 주인은 수십 년 전 실종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잊혀진 집이라고 부르며 기피했고 특히 밤에는 누구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이한 도연과 그의 친구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 잊혀진 집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들 긴장했지만 호기심과 어린 승부욕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 그들은 손전등을 하나씩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예상보다 훨씬 더 음울했고 주위는 기이한 정적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문짝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그들의 무게를 견디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벽에는 거미줄이 가득했고 먼지에 뒤덮인 가구들이 시간의 흐름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옛날 사진들이 담긴 액자가 놓인 책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어딘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여러 장의 사진 속 여자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져 결국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집을 돌아다니다가 2층에 있는 오래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도연의 친구 승호는 오래된 일기장을 찾아냈습니다. 일기장에는 그 집 주인인 여자가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다고 적혀 있었고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온통 뒤죽박죽 삼가할 수 없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 라는 글씨가 붉은 잉크로 쓰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바람 없이 쾅 닫히면서 모든 아이들은 깜짝 놀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와 동시에 등 뒤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집안에 분명히 그들 외에도 누군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방을 벗어나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일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입구를 빠져나가는 순간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노파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와 고개를 흔들며 다들 나가야 해. 그들은 불쾌한 자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기묘한 공기에 휘말린 그들은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다시는 그 집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모두 잊은 듯 했지만 가끔 도연은 밤마다 숨을 쉴 수 없는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를 초대라도 하듯 한밤중이면 창밖에서 그 집을 바라보는 여자의 형체가 희미하게 그의 창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점점 그 악몽이 현실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친구들에게도 그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기분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기에 이번에는 그저 호기심이 아닌 오히려 무엇인가에 초대되었다는 확신이 그들을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 집에 들어갔고 전에 느꼈던 차가운 기운 대신 이상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그 웃음소리는 더 가까이서 들려왔고 여자는 창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 중앙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오래된 집은 그들을 어둡고 깊은 비밀 안으로 집어삼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에 서핑하다가 한국의 한 인기 커뮤니티에서 제목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방이라는 글에 눈길이 갔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클릭하여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강남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 아파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14층이 있었다고 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14층은 섬뜩하게도 항상 엘리베이터 버튼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계단을 통해 올라가 보는 사람도 없었다. 글쓴이는 어릴 적부터 14층에 대한 다양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그 층에 살았던 사람이 모두 사라졌다거나 이상한 소리가 밤마다 들린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많았다. 글쓴이는 항상 그 소문이 궁금했지만 막상 그 층에 올라가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정전이 발생했다. 글쓴이는 촛불을 켜고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던 중 계단으로 이어지는 문 아래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14층에서 오는 빛이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기고 글쓴이는 그 불빛을 확인하기 위해 계단으로 향했다. 14층에 도착하자 글쓴이는 낡은 복도의 벽지가 찢어져 있고 오래된 목재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했다.
복도 끝에는 하나의 문이 있었다. 빛은 그 문틈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글쓴이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천천히 문을 밀어 열었다. 방 하나는 의외로 깔끔했다. 단순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방 중앙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가 있었다. 상자 위에는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글쓴이는 누군가 방을 사용하고 있음에 놀랐지만 일기장을 펼쳐 보기로 했다. 일기장에는 이 방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가 쓰여 있었다. 10년 전 이 방에 살던 소녀가 실종되었고 그녀를 찾기 위한 수색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자주 이 상자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그 후로 상자를 열어본 사람은 없던 것으로 보였다. 글쓴이는 상자를 열어볼까 망설였지만 이미 멀리 와버렸고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상자를 열어본 순간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것이 쏟아져 나와 방 안을 휘감았다. 깜짝 놀란 글쓴이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고 촛불이 꺼지며 방 안은 암흑으로 변했다. 문이 저절로 닫히더니 글쓴이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글쓴이는 자신이 복도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14층은 여전히 조용했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았다. 서둘러 그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온 글쓴이는 그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렸지만 일기장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글쓴이는 그 후로 그 경험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상하게도 14층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는 글쓴이의 집까지 들려왔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더 소리가 가까워지자 글쓴이는 그 아파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글을 읽고 나서 나는 한동안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가의 상상력에 감탄하거나 자신이 겪은 유사한 경험을 공유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그 아파트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주소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댓글도 보였다.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밤 이후로 나는 내 이웃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를 지나갈 때마다 창문 너머로 쏟아져 나오는 그림자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 어디에선가 정말로 그런 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기가 느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어릴 적부터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지는 않았죠. 대학에 입학하고 자취를 시작하면서 시끄러운 기숙사 생활을 대신할 조용한 집을 찾고자 했습니다. 운 좋게도 학교 근처에 목조로 된 오래된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몇 년 동안 집을 찾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싸게 대여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며칠간은 별다른 일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벽 안쪽에서 들리는 듯한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쥐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점점 더 길어지고 커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를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섬뜩한 목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가, 나가 라는 참을 수 없는 속삭임들이 벽을 통해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저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학교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이 집에 얽힌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 집에서 살던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어느 날 밤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로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집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이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무서움을 느꼈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하나 사서 집안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무언가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와는 다른 차가운 속삭임들이었습니다. 나가야 해. 날 구해줘. 저는 더 이상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역에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집에 직접 가보자고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한 발짝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문 앞에서 향을 피우고 주문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은 이 집에는 깊은 원한을 가진 귀신이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귀신은 아직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떠나지 못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집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귀신을 진정시키고 싶다면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전문적인 굿을 통해 귀신을 이승에서 쫓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당의 권고에 따라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귀신과 맞서 싸울 용기나 여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더 이상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새로운 집에서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몇 년 후 그 집은 결국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가 세워졌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제 등골은 서늘해집니다. 그날 밤의 소리들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란 정말 존재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걸까요? 때때로 저는 그 집의 귀신이 제가 떠난 후에도 자신을 이 세상에 남기기 위해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